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린 적 없는 아침 루틴이죠. 부엌에 서서 태수의 도시락을 준비하면서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태수가 좋아하는 멸치볶음까지 도시락통에 정성스럽게 담으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이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기 시작한 게. 여보, 도시락 싸줬어요. 태수는 화장실에서 나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쓴 것 같은 모습이었죠. 새로 산 향수 냄새도 났고요. 고마워. 그런데 오늘은 좀 늦게 들어갈 것 같아. 또 시작이군요. 요즘 들어 너무 자주 듣는 말이었습니다. 야근이 늘었다더니, 회식이 있다더니. 변명은 매번 달랐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또요? 이번 달에만 벌써 10번째인데. 회사 일이 복잡해져서 그래. 이해해줘. 태수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시락을 받아들고는 재빨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뽀뽀라도 한번 해주고 갔을 텐데 말이죠. 그럼 조심해서 다녀와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창가로 가서 태수가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어깨가 이상하게 움츠러들어 있었죠. 마치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요. 딸예린이 늦잠을 자는 바람에 아침이 더욱 조용했습니다. 혼자 남은 집 안에서 저는 계속 태수의 이상한 행동들을 떠올렸어요. 핸드폰을 볼 때마다 화면을 가리는 것,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진 것.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금세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25년을 함께 산 저가 모를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계속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마치 폭풍우가 몰려오기 전에 고요함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가 집에 돌아온 시간은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 라고 말하며 바로 샤워를 하러 갔죠. 평소 같으면 저녁은 먹었는지,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물어봤을 텐데 그런 대화조차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빨래를 정리하다가 태수의 셔츠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분명히 제가 쓰는 세제 냄새가 아니었어요. 달콤하면서도 농염한 여성 향수 냄새였죠. 이상하네. 혼잣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경보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향수를 쓰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냄새는 뭘까요? 더 이상한 건 태수의 바지 주머니에서 나온 영수증이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주머니를 확인하다가 발견했죠. 행복한 우리 집 중국 요리라는 식당 영수증이었는데 탕수육과 짜장면 2인분이 적혀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영수증에 적힌 주소를 보니 태수 회사와는 전혀 다른 동네였습니다. 시내에서도 꽤 외진 곳이었죠. 태수가 왜 그런 곳에서 식사를 했을까요? 그것도 2인분을요? 의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어요. 회사 근처에도 중국집은 많은데 굳이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밥을 먹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날 밤 태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응. 그냥 회사 근처 식당에서. 중국 음식 드셨어요? 태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아니야.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그냥요. 중국 음식 먹고 싶다고 하셔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태수의 반응을 보니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25년을 함께 산 아내의 직감이었죠. 그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상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혹시 태수가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향수 냄새, 그 영수증, 그리고 최근 들어 달라진 태수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요. 태수를 따라가서 정말로 회사에 가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가는지 알아보겠다고 마음먹었죠. 여보, 오늘도 늦어요? 응, 미안해.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또 거짓말이군요. 태수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태수가 나간 지 10분 후, 저도 집을 나섰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죠. 25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을 미행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버스 정류장에서 태수를 발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회사가 있는 강남 방향 버스를 탔을 텐데 이상하게도 반대편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역시 뭔가 이상해. 저도 조심스럽게 같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태수는 창가 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누구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점점 낡은 주택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영수증에 적혀있던 그 동네 방향이었죠. 태수가 내린 곳은 오래된 빌라들이 즐비한 골목이었습니다. 저도 멀찍이 떨어져서 내렸어요. 태수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한 낡은 3층 빌라 앞에서 태수가 멈췄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자기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요. 설마, 저는 가슴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만 계단을 올라갔어요. 2층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죠. 웃음소리였습니다. 태수의 웃음소리와 함께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아, 정말 맛있겠다. 역시 은정이 도시락이 최고야. 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들린 여자 목소리가 저를 얼어붙게 했죠. 오빠, 부인이 만든 도시락을 저랑 먹어도 괜찮아요? 미안하지 않아요? 뭘, 이제 곧 이혼할 건데 뭐가 미안해.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거실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있는 태수와 긴 머리의 여자가 보였어요. 제가 아침에 정성껏 싸준 도시락을 둘이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화려한 화장의 여성이었어요. 태수의 팔에 기대어 애교를 부리고 있었죠. 미수가, 좀만 더 참아. 곧 깔끔하게 정리할게. 저는 그 순간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확 잡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당신, 회사 간다더니 여기가 회사예요. 태수와 미숙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도시락 통을 들고 있던 태수의 손이 그대로 멈춰 있었죠. 은정아, 이게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제가 눈이 먼 줄 알아요?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25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배신감이 가슴을 찢어놓았어요. 미숙이라는 여자는 당황한 기색 없이 오히려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부인이시군요. 오빠가 말씀 많이 하셨어요. 뭐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소리를요? 태수 오빠는 이미 마음이 저한테 와 있어요. 부인도 이제 놓아주세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가 되려 저에게 남편을 놓아달라고 하다니요. 태수, 당신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구예요? 태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더듬거렸습니다. 미안해. 은정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요? 25년을 함께 산 아내를 배신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요? 사랑이 식었어. 은정아. 우리 사이에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잖아. 그 말이 칼보다 더 아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태수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았거든요. 제 꿈도, 제 인생도 모두 가족을 위해 바쳤는데 이제 와서 사랑이 식었다니요.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왜 저를 바보로 만들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지는 알아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태수를 바라보는 제 눈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었어요. 진실을 다 알아야 했죠. 그날 밤 태수가 들어왔을 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얘기해요, 태수. 언제부터였어요? 태수는 관념한 듯 한숨을 쉬며 앉았습니다. 3개월 전부터야. 3개월. 그럼 당신이 야근한다고 핑계댄 게 다 거짓말이었군요. 미안해. 은정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더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은정아. 사실 나 회사 그만뒀어. 뭐라고요? 2달 전에 퇴직했어. 퇴직금도 받았고.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그만뒀다는 걸 아내인 제가 몰랐다니요. 그럼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숙이랑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고 있었어. 새로운 인생이요? 미숙이가 작은 카페를 하나 차리고 싶어 해서. 그래서 퇴직금으로. 설마 퇴직금을 그 여자에게 줬다는 거예요?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으로 모든 걸 알 수 있었어요. 태수, 당신 정말 미쳤어요?
우리 가족을 위한 돈을 다른 여자에게 줬다고요. 미안해. 은정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행복하고 싶었어. 나도 새로운 사랑을 느끼고 싶었다고. 2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의 배신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집안의 모든 돈을 가져가서 다른 여자와 새 인생을 꾸미려 했다니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딸 혜린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혜린은 아빠를 너무도 존경하고 사랑했거든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아빠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혜린아, 엄마가 직접 본 거야. 거짓말 안 해. 혜린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아빠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이었죠. 그럼 아빠가 늘 말씀하시던 정직함은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혜린아.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혜린은 벌떡 일어나 아빠 앞으로 달려갔어요. 아빠, 엄마가 하시는 말이 정말이에요? 태수는 혜린의 눈을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혜린아,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가 정말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웠어요. 회사도 그만뒀다면서 우리한테 거짓말했어요? 혜린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혜린아, 미안해.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빠, 저한테 평생 정직이 전부라던 말, 다 거짓이었어요? 혜린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왜 자신은 거짓말쟁이가 되셨어요? 왜요? 태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 앞에서 변명할 수 있는 아빠가 아니었죠. 혜린이 저에게 와서 안겼습니다. 엄마, 정말 힘드셨죠? 혼자서 이런 걸 견디시느라. 혜린아,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아니에요. 괜찮을 리가 없어요. 아빠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혜린은 아빠를 향해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이제 아빠 편이 아니에요. 엄마 편이에요.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은 태수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아내뿐만 아니라 딸까지 잃은 거죠.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25년 동안 참고 참았지만 이제는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결심했어요. 먼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을 원합니다. 부인, 남편분의 불륜에 대한 증거가 있으시나요? 저는 준비해온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몰래 찍은 사진들, 녹음 파일, 그리고 영수증들까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들을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편이 퇴직금을 다른 여자에게 준 것도 되찾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불륜, 상대방에게 증여한 것은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이뤄진 처분임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그날부터 저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은행에서 태수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을 뽑아내고 미숙에게 돈을 넘긴 증거들을 수집했죠. 일주일 후 태수에게 이혼 소장이 배달됐습니다. 은정아,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태수, 당신이 선택한 길이에요. 저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어요. 미숙이한테 준 돈은 그건 좀 봐주면 안 될까? 안 됩니다. 그건 우리 가족 돈이었어요. 당신 혼자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죠. 재판 과정은 순조로웠습니다. 태수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불륜의 증거도 명확했고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결국 법원은 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집은 제가 가져갔고 미숙에게 준 퇴직금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어요. 태수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혜린과 함께 조용한 일상을 보내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혜린이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구치소에 들어갔대요. 뭐라고? 미숙 씨가 아빠를 사기죄로 고발했대요. 아빠가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돈을 받아냈다면서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숙이 태수를 버린 거였어요. 그리고 미숙 씨는 그 돈으로 정말 카페를 차렸는데 아빠는 쫓아냈대요. 이제 필요 없다고. 결국 태수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가족도, 돈도, 그리고 새로운 사랑이라고 믿었던 미숙까지도요. 며칠 후 태수가 구치소에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은정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25년 동안 나를 사랑해준 너를 배신한 게 평생 후회될 것 같아. 하지만 이미 늦었지. 나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혜린이한테도 전해줘.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고.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25년을 함께 산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태수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혜린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옳았어요. 배신한 사람은 결국 자신이 배신당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신으로 세운 집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진실로 지킨 가정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의 끝은 이렇게 막을 내렸지만 저와 혜린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과 배신이 없는 진실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응원 혹은 따끔한 질책의 댓글 하나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의견이든 제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겁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